아이스크림만 또 못 사 먹어요. 얼마나 가난을 팔았어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또 후원금 1위예요. 1위. 나 가난하니까 후원금 주세요. 그 1위까지 갔어요. 아니 뭐 영상까지 나오대 뭐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 한 푼만 주십시오. 국민들이요 다 봅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러니까요. 논란이 된 게 이 영화의 전주국제영화제가 응. 제작 지원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려 1억 원을 네.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를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책방 내셔서 서민들과 소통하는 거는 뭐 본인이 이제 판단할 뿐이시지만 예.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5년 만에 정권을 뺏겠는가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지금 네. 당대에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평가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예, 우리 목민심서 보면 그 방대 목민심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네. 첫째가 뭐냐면 공과 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는 모든 것을 공익적인 것에다가 치중을 사익을 취해서는 네.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도 김남국의 코인도 마찬가지. 맞아요.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자기 렴은 힘을 이용해서. 네. 청렴이에요. 네. 그러면 국가의 정말 예산 하나하나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국민들로 대표자가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일을 위해서 엄청 펑펑 써요. 팍팍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저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네.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니 그 더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잊혀진 절대 사람이 되겠다고 잊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찍지 만드는 당연히 거 나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전임 대통령이지 누가 이거 찍은 사람이 그래, 누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카터 대통령 보세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 77년서부터 81년까지 그때 휴먼 라이트 인권 대통령이라고 네. 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인기 없었죠.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한테 완패당했거든요. 그렇죠. 레이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은 대통령 퇴임 후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헤비텟 운동하고 네. 네. 여러 국제적 분쟁이면 가서 자기가 조정도 하고 그렇죠. 막 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파란 건뭐 갑자기 이런 그 책방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계달력 파시고 팔고 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너무 다른데 뭐 예상을 그렇죠. 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것처럼 앞뒤가 틀려요. 잊히고 싶다 그러더니 절대 안 잊히고 저는 저렇게까지. 그랬어요. 제가 한 방송에 있어요. 절대로 안 잊고 싶은 대한민국 네. 정치에서는 반드시 안 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아. 안 한다고 하면은 네. 아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성찰하시고 네. 그리고 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하면은 네. 오히려 민주당을 잘 쪽을 해서 네. 나름대로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 그런 쪽에다가 조언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뭐 또 회원도 가입을 해가지고 나는 일반 책방에서 글쎄요, 유료 뭐. 회원을 받는 건 내가 별로 잘 못 그러니까 봤거든요. 저게 일종의 정치 활동이에요. 약간 네. 정당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물론 거기도 보니까 다 파는 거는 이제 책도 팔고 뭐 네. 예를 커피도 들어서 팔고요. 네. 네, 커피도 팔아요. 네. 뭐 그런데 그것도 가격도 굉장히 좀 기대보다 높았고 네. 막 그랬다고 하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서 만나는 가서 건 이제 뭐 좋지만 굿즈 사고 뭐 그런 거죠. 그거 있을 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얘기했었던 말과 너무 안 맞는다는 그래요. 거죠. 그런 그리고요, 것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이것도 사실은 나라 돈이에요. 그런데 그럼요. 1억을 받았는데 이 일가를 보면 문 전 대통령 아들 세계적 예술인으로 포장을 해서 네. 나라 돈 몇천만 원씩 받았잖아요. 네. 지원을. 그 따님 외국 가서 왜 갔는지도 모르지만 경호 지원까지 다 받았잖아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해외도 있다가 네.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글쎄요, 타고 왜 외국을 하거든요. 나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 경우도 있어요. 그 또 돈을 누가 들어와서도- 냈는지도 모르고. 그 들어와서도 그 진짜인지 확인을 저는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의혹인지 정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 같이 뭐 거주했었다는 있었다 그러죠. 말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확인 안 된 거기 네.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 아, 공익보다는 네. 사익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교체된 거를 제가 그 나열을 해보면은 가장 큰 거는 정책 무능이에요. 네. 탈원전 때문에 지금 수십조 원을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소득적 성장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부동산 때문에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네. 토양이 됐죠. 이런 정책적 무능과 위선과 그런 내로남불과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너무 지나치게 사익 추구. 네. 아니 어떻게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예? 그 인도로 가가지고 유람을 가셨죠 이거- 사실상. 그런 게 공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타지마을 간 게 그게 말이 그런 된가. 것들이 너무 나오니까 그때도 이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네.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네. 다 보는 거예요. 네. 보고 그렇죠. 나서 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의 의미가 그동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이었던 거를 좀 정상화시키라는 그렇죠. 부분에 네. 정책적인 것도 외교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굴종적 외교를 많이 네, 했었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대중의 이거 아니 굴종적이죠.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략적 모호성 그걸 할 수 있나요? 네.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동안 균형 외교를 이제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외교로 바꾸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교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주니까 G를 받을 만큼 많은 또 러브콜을 네. 보내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는 거에 대한 것들을 네. 그동안 보여주지 네. 못했다가 보여주니까 저렇게 우리 초대에 말하는 지지도 조금 올라가고 예. 그렇죠.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이긴 했는데 사실 흥행에는 실패를 실패를 했습니다. 영화 겨우 이제 10만을 넘어섰는데 네. 아무래도 국민들은 좀 피로감도 쌓이고 좀 잊고 싶은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제가 유신 때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 그때 딱 떠오른 거는 그 관제 영화가 있어요. 관제 영화 그래서 있죠. 있었어요. 그냥 국방에 관련된 네. 거, 뭐 안보에 관련된 거,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누가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그거 그렇죠. 예비군 그 훈련 가면 틀어줘요. 틀어줘요. 네. 그럼 그냥 다들 졸고 있죠. 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관제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K 컬처가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그러니까요. 기생충, 미나리, 네. 지금 OTT에서 얘기하는 더 글로리 포함해서 오징어 어마어마한 게임. 지금 근데 변화가 이게 딱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일종의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 뉴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나왔었잖아요. 드는데 그래서 막 공짜 쿠폰 3만 건이나 뿌리고 했지만 맞습니다. 저도 국장 가봤더니 네. 문재인입니다 보니까 앉아있는 분 10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넓은 영화관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이 영광스럽게 퇴임하고 정권도 교체된 게 아니라 그렇죠. 새 정부로 자기나 민주당 정부로 탄생. 그럼 또 몰라요. 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걸 네. 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네. 왜 교체됐는지를 정확하게 반성하고 맞아요. 성찰하고 그게 우선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젖잘싸예요. 졌지만 잘 잘 싸웠다. 그렇죠. 0.73%. 정신 승리. 네. 그래 진 건 진 거죠. 좋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창 총재 보면은 전부 다 해서 1.6% 포인트로 그러니까요. 졌거든요. 그것도 젖잘싼가요? 그것도 졌지 아니야. 그때는 자기가 새 정부가 들어 그때도 여서야 됐었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처럼 무슨 뭐 자신들이 입법 폭주라든지 그런 건 무조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악순환 구조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도 민주당이나 이런 쪽 진보 세력들 드리고 싶. 본인들은 정권 잡고 싶지 않고 옛날 야당만 하고 싶은데 네. 야당이 야당 나와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정부도 그리고 집권당도 잘해야 되지만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런 야당이요.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 취임사를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건 실현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폭주야당. 그런 걸 보면은 네. 참 뭐 글은 잘 쓰신 것 같은데 네. 아쉽죠. 그래서 그렇죠. 그 네. 전임 대통령들 미국 보면은 지금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열심히 사회 봉사 활동하시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우리 대통령
좀 뭐 전통이 참 잘 잡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동안 뭐 돈봉투에 코인에 이어서 이제 성추행까지 또 나왔는데 이 부천 시의원이 이 동료인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을 네. 성추행했다 해갖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바로 또 탈당해 버렸어. 그러니까 또 꼬리 자르기 탈당 아니냐. 그러니까 징계 구멍은 다 없어지고 그냥 끝. 네. 우린 책임 없어 이제 이런 식인데 민주당은 이제 이게 탈당이 거의 완전히 도식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런 일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나올까에 대한 네.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간단하죠. 그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갖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지금 뭐 즉각적으로 뭐 제명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이재명 그저 우리 당대표한테. 그럼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것에서는 왜 침묵하죠? 네. 그분은 5일장까지 치러줬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민주열사 가면은 모란공원으로 이장했어요. 그리고 또 뭐죠? 다큐 또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또 첫 변호 나오죠. 2020년 7월 10일 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소문 갔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저게 성추행이라는 거가 뭐 그렇게 큰 거 아닌가 보구나. 그렇죠.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적 상실의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권위가 실추됐을 때 강력하게 의견. 그러면 예를 들어 돈봉투 때문에 지금 송영길 탈당하고 뭐 윤관석 탈당하고 이성만 탈당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10배, 100배 센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는 왜 탈당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영이 안 서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뭐 당대표도 저런 당대표는 지금 혐의가 몇 개인데. 근데 나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이런 게 그래서 네. 우리가 기본에 네. 공장님께서도 정치의 정은 바른 네. 그 최근에 그래서 폴리티컬 프랙트리스 네. 정치적 올바름이 무너졌다. 네,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 무너지니까 더듬어 코인당 나오고 더듬어 만당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수행실장이야. 김남국이는 지난.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됐는데 핵심은 왜 그랬냐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좀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모여서 나름대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탈당만 하고 나서 그렇죠. 일리감차 사라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탈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탈당하면 거잖아요. 끝이고. 그리고 김남국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하더니 김남국 씨는 지금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잠적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모 씨라고 했나를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코인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때 그냥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들어갔다가 맞아요. 공부 안 그래, 한 안 거죠. 하고 들어갔다가 네. 이모 씨가 나오니까 이모라고 네. 얘기한 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는 이해가 돼. 왜냐면 그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됐었거든요. 이모랑 무슨 무슨 상관이 있어? 왜냐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까 네. 코인 걸 그게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상임위 활동을 하는 저는 그게 코인도 불법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만 상임위 활동 속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네. 직권남용의 부분이 있잖아요. 네. P2E에 합법하기 네. 위해서 네.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걸 합법화시켜줘 그러니까 얘기했었어요. 공약까지 했죠. 그런 것들이 아주 나쁜 정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그 코인 전부 다 이모 건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네.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예. 지금 이제 한 2주 동안 미적미적 거리다가 열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벼랑간 이제 혁신 요청한다고 하는데 벼랑 팍 탈당해서 탈당해버리고 나가버리고 그 끝이죠. 윤리감찰은 중단시키고 거기서 벼랑간 코인 청문회 하자고 하고 시간 끌게 하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네. 사실 본인이 그 코인 합법화 자꾸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코인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니 바로 김기현은요. 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돼. 나는 코인 없고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코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봤나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법이 바뀌니까 네.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나오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전에 다 처분하겠죠. 아니 처분해도 트랜지션 그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김성태 쌍방울 내복 뺏기 그 관련계가 네, 없었거든요. 없다고.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뭐 속속히 지금 유죄 속속 판결 드러나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도 코인이 또 나와요. 그 어법이 네. 항상 본질에 대한 것을 비껴서 비껴가죠.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네. 자기는 근데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거든. 똑같은 행태를 하니까 좀 거기도 좀 새롭게 진솔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하긴 뭐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 오랫동안 자기가 네. 본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지지율도 크게 하락을 네네. 했고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이 반감을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네네.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정보의 불균형성도 있고 본인들은 이제 코인 투자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돈을 잃는 경우도 많고 한데 어떤 그런 반감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세 개. 그러니까 성장, 자유, 법치. 네. 그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는 뭐 분배하고 네. 또 평등하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화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딱 하나 집어넣은 게 공정이에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공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 사태는요, 단순하게 저 사람이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라 공정의 뇌관을 건드린 거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위선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을 무능과 위선, 거짓과 선동 그렇죠. 그리고 내로남불 네. 그 위선, 네. 네. 위선. 그 위선은 완판 있잖아요. 우리 조국 장관. 네, 정말 그분 대단했죠. 그렇죠. 조만 대장경으로. 아니,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또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 너무 네.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거 쓴 적이 있었어요. 칼럼에 문재인 정부나 이 저 진보 세력은 왜 항상 얘기하지만 탓하고 척하냐. 탓하고 그러니까 뭐는 척한다. 언론 탓이고 네, 맞아요. 이거는 전부 다 야당 탓이고 네. 경제 탓이고 네. 척하는 건 뭐예요? 개혁인 척, 네. 서민적인 척, 네, 잘난 가난한 척. 척. 뭐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얼마나 가난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지 행세하다가. 근데 보니까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또 보조금이 안 넘어서서 후원금이 또 후원금 1위예요. 1위. 나 가난하니까 후원금 주세요. 그 1위까지 갔어요. 아니 뭐 영상까지 나오대 뭐 한 푼 줍쇼 이렇게까지 나 했는데 야, 야, 참. 그 네. 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그러니까요. 허탈감 있겠어요. 준 사람이 다 거지예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 아닐까? 네.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선에 대한 아, 부분들을 네. 너무 가볍게 보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요 다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민주당이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여당도 야당도 서로 강해져야 돼요. 네, 어느 한쪽이 맞아요. 망가지면요. 그럼 그건 정당 정치의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도 훼손되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민주당도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의 시작은 바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네.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그분 절대 안 물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외부적 충격이라든지 네. 얼마든지 또 본인이 또 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아하. 모르는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도 좀 그렇지 않으면요 네. 정말 제3정당이라든지요 네. 새로운 형태의 정당 플랫폼을 만드는 네. 세력이 분명히 저는 부상할 수밖에 네. 없다. 네. 정도.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돈봉투 의혹이 조금 묻힌 네네.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탈당한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네네.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두 의원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그렇죠. 돈봉투 의혹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돈봉투 효과 관련돼서 구속된 분도 나오고 저는 궁금한 게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그래서- 또 방탄할 거냐. 네. 참 몇 명을 방탄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탈당했잖아. 우리랑 상관없잖아.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심경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아하. 뭔가 보이지. 뭔가를 이거 얘기할 뭐야? 것이지. 네. 너가 뭐 그동안 이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뭘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는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다른 의원들 송영길이 노웅래 의원 시켰어요. 같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네. 아프죠. 그래서 참 이게 아마 딜레마일 텐데.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 두 의원은 그래도 검찰에 스스로 가서 소환해서 가서 다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도 가서 진솔하게 그렇죠. 가서 소환하면은 하기 전에 네. 가서 자기가 소환하면 가서 다 설명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제일 나는 궁금한 게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당당하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기각당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한다면 네.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일거에다 네. 그 자신이 없는 거죠. 없죠.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방탄을 했는데 너는 하지 마 하기도 그렇고 또 방탄을 하자니 자기한테 부담이 또 날라올 것 같고 참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용어로 얘기하면은 가장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본은 뭐냐면 빨리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남국에 강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재명의 경우를 빨리 넘어. 그렇죠. 그걸 맞아요. 안 넘어서는데 어떻게 남국에 가면 개울이고요. 그건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건 그렇게 이재명의 강보다에 비하면 그 조금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지질 수 있어요. 실개천. 실개천.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용단을 내리고 제가 결심을 하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지도자의 네. 역할인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네, 도달하지 그렇죠. 못했는데 네. 이제 이낙연 대표도 뭐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리고 변수예요. 코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요. 과연 저는 추론에 불과하지만 네. 야 이거 김남국 의원 혼자만 했을까? 그러니까요. 혹시 그 주변에 다른 또 의원들 지금 제일 의심하는 들 있잖아요. 같은 네. 그런 처럼에. 분들처럼 네. 만약에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 예. 아유 민주당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 이재명 대표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그냥 자꾸 단순한 나오잖아요. 의혹이지만 아니 대답을 안 해요. 홍준표 대표가 왜 물러났죠? 2011년도 11월 달에 네. 그 디도스 사건까지 물러난 네, 거예요. 별것도 왜냐하면 아니었어요. 별것도 자기가 그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그 최구식 없고. 의원 쪽에 보좌관이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서 어땠어요? 그런 거 보면은 보수가 진보보다 그런 면에서 뭐 책임을 훨씬 더 지는 거죠. 책임이긴 있는 거예요. 돈봉투 때 박기태 아유, 의장 물러나고 사법 처리가 받았잖아요. 됐고, 그리고 이제 다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천막 다 당사로 했죠. 가가지고 네. 그때 박근혜 대표가 네. 그 여의도에서 그 천막 당사로 만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막 초롱송이에요. 같이 예, 그런 그것도 틈틈도 우리는 없이. 정의롭고 잘났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척이라 그러죠 제가 네. 항상 정의로운 척.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바뀌어져야 해서 한국의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금 몰락한 정치가 네.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네.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과 쇄신의 요구가 뻗어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쇄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구체적인 어떤 혁신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뭐 혁신구가 생기면은 당내 혼란이 또 가중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민주당 혁신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그거가 혁신의 아니면은 대상인 사람이 자기 다 혁신한다고 그러면 하니까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말은 화려해.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 안 맞아 막.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기본- 대상인 사람이 남을 청산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메신저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어떤 데는 메시지가 전혀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왜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 거죠. 도둑이 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네.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아, 예. 14주기였었잖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발전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역사는 더디지만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니다. 네.
민주당의 역사는 퇴보한다. 무슨 진보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그 점점 민주당이 퇴보죠, 지금. 네. 진보하려면 음. 바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네.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국은 백약이 무효다. 아. 그 당시에 보세요. 2017년도에 박근혜의 강을 건너야 된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뺏어온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한가하게 책방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보다도 네. 민주당의 근본에 대한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점점 그 시간이 저는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저는 오고 있다. 봐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아무리 늦어 9월 추석이 1차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그 조사가 지금 코인에 대한 수사는 지금 거의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또 파장을 가져오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맞아요. 빠르게 네. 이 민주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조만간 귀국할 거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뭔가 돌아오면은 당내에서 굉장한 또 분란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예고된 건데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친문과 어떻게 보면 친명 간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내전 상태로 네.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친문을 상징하는 세력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의심스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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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도 제가 민주당에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끝까지 가져가서 끝까지 가는 총선을 거. 치르는 네. 방법. 네. 두 번째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서로 타협하는 거죠. 그렇죠. 친명과 친문이 타협을 해서 좀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네. 하는 양쪽이 게 다 양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가 거기에 네. 상당히 합당한 인물이 네. 아니냐라는 평가가 네. 나와요. 거기에 이제 새롭게 해서 지금 뭐 미국에 계신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나름대로 생각보다 이제 좀 중도적인 분들이 네. 개혁적인 분들이 같이 하는 그런 체제로 가든지 네. 아니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가면 결국은 당이 분당. 깨지는 겁니다. 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11월까지는 결말이 난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코인 게이트가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정치 일정을 일거에 바꿔버릴 수도 있다. 아,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네. 굉장히 그 폭발성을 갖고 있는 네. 그렇게 되면 20, 30대가 이탈하면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2030이 5060과 선거 동맹을 만든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3040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 재편성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러한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민주당은 재편되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네. 야, 그래도 민주당은 운이 좋네. 네. 민주당은 이 코인이 올해 12월에 터졌으면 어떻게 될 그러니까요. 뻔했냐. 네. 그래서 지금 5월에 터져 5월에 터지니까 그래도 뭔가 정비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그런데 이 내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어디서 이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면적인 개편을 재창당까지 할 수 있는 민주당 간편을 내려야 될 정도로 네, 네.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죠. 네.